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과목인 인도공학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인도공학은요, 2018년도, 19년도까지 꾸준히 한 4문제 정도 내외 출제가 되다가 2020년도에 조금 출제 빈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초반기에는 2020년도에 한 2문제 이 정도 나오다가 2020년도 마지막 회차인 4회차에 다시 5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인도공학은 사실은 평균적으로 보면요, 3문제 내지 4문제가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임도 분류. 자, 임도를 기능에 의해서 분류할 때 우리는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간선임도, 두 번째는 지선임도, 세 번째는 작업임도,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실제로 시험에 나온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임도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분류하는지 정도는 아셔야 겠죠. 그래서 간선임도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임도를 말합니다. 그리고요, 지선임도는 산림 경영 및 산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도로고요. 그 다음에 작업임도는 실제적인 산림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만드는 임도를 우리가 작업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규모면으로 보면 간선임도가 가장 크고요. 두 번째가 지선임도, 가장 작은 단위가 작업임도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임도 노선 계획 시 고려사항. 자, 시험에 주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요. 임도 노선 계획 또는요, 설계 시 고려사항. 설계라고 해도 같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임도 노선 설계 시 고려사항을 쓰시오. 자, 계획과 설계가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설계 과정을 얘기할 때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하고요. 네, 타당성이 있느냐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죠. 이 조사 과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 기본 계획을 세워요. 그렇죠? 그래서 타당성 조사 이후에 기본 계획을 세우고 기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실시 설계를 하는 거죠. 네. 자, 이게 설계의 과정입니다. 타당성 조사부터 설계까지. 이 모든 과정 자체가 다 설계이기 때문에 임도노선 계획시 또는 임도노선 설계시 고려사항을 쓰시오 하면 밑에 있는 항목들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운제비가 적게 들고, 운제비, 운반비죠. 신속하게 운반할 수 있으면 좋다 이런 거고요. 운반량에 제한이 없고 운제 도중에 목재에 손모가 없도록 해야 하고요. 세 번째는 일기 및 계절에 따른 운제 능력에 제한사항이 없도록,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운제 방법이 단일화되도록, 네, 그 다음에는요, 산림 경영 외에 다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꼭 이 임목을 운반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도로로도 쓸 수 있고요. 또는 우리가 등산할 때, 그쵸? 그럴 때도 임도를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다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산림 훼손이 적고 유지 보수비가 적도록 계획해야 된다. 이런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계획 또는 설계를 진행해야 된다. 네,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시험에는 임도노선 설계시 고려사항 4가지를 쓰시오. 4점 이렇게 나와요. 또는 3점 3가지를 쓰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나하나 그냥 풀어서 쓰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임도노선 설계시 고려사항을 쓰시오. 그러니까 1번 운제비, 비용이 적게 들어야 된다. 2번 신속하게 운반하면 좋다. 이렇게 하면 한 가지 항목에서 답을 2개를 썼죠. 네,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어차피 4개를 써라 그러면 4개를 분리해서, 그렇죠? 분리해서 개수만 맞추면 되니까요. 자, 그다음에 운반량에 제한이 없도록 하고요. 그렇죠? 이것도 세 번째, 그러면 운반량에 제한이 없도록 하는 게 좋고, 목재에 손실이 없도록 하고, 이렇게 보면 2줄에서 벌써 4개를 썼죠. 네.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뭐 1-2개 정도 추가 해 가시면서 이렇게 분리해서 쓰시면 다 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 의한 노선 선정 방법을 쓰시오. 이것도 두 번이나 나왔는데요. 공익적 기능, 예, 이게 포인트죠. 자, 공익이라는 거는 공공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노선을 설정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산림의 임도는요, 주로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도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국가에서 관리하거나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임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세금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공공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 그 다음에 환경의 피해를 줄이는 방향, 이런 것들이 공익적 기능에 해당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절취, 벌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선을 선정해야 된다. 절취라는 거는 땅을 깎는 거죠. 네, 벌개라는 건 나무를 베는 거고요. 그래서 절취나 벌개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만큼 비용도 적게 들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겠죠. 네, 두 번째, 절취 및 성토의 비탈면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공정을 선정하고 필요시에는 사토장이나 토사 유출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네, 이게 이제 안정적인, 그러니까 이 비탈면을 안정하자는 거는 그만큼 위험한 부분을 최소화시켜서 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사토장이나 토사 유출 방지 시설은 환경에 대한 문제죠. 그렇죠. 환경 오염이 되거나 산림을 훼손하는 부분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발생 토량이 많거나 흙이를 피할 수 없는 지대를 통과 시에는 교량이나 터널을 계획해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용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겠죠. 네 번째, 암석지대는 굴착 후 경관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피하여 선정해야 된다. 자, 임도를 놓는데 암석지대를 통과하려면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죠? 경관도 그렇죠, 훼손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암석지대는 가급적이면 피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중에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공익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비용에 대한 문제, 그렇죠? 환경에 대한 문제,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주로 공익적 기능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네 번째, 임도 밀도. 자, 지금 보시면 별이 아마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중에서. 이 얘기는 거의 매년 이 문제는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에도 한 번씩 최근에 연속해서 출제가 됐죠.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자주 출제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임도, 밀도, D는 이제 문제를 주로 이제 임도, 밀도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 공식에서 이제 출발이 되는데, 공식이 보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임도 밀도는 총 면적분의 임도 총 연장거리라고 되어 있고요. 또 똑같은 공식인데, 임도 밀도를 구하는 똑같은 공식인데 이 인자가 다르죠. 두 번째는 평균 집재거리분의 임도 효율계수, 이걸 가지고도 임도 밀도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면적이 100헥타르고요. 자, 면적을 알려줬죠. 면적. 자, 면적이 100헥타르. 자, 면적은 어디서? 이 항목이죠. 면적을 알려줬어요. 위에 공식에서는 총면적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임도 총 연장거리가 2km다. 자, 임도 총 연장거리 위에 있죠. 네. 위에 공식에 보면 분자의 항목이죠. 그 다음에 임도 효율이 10이다. 네, 임도 효율계수 두 번째 공식의 분자 항목이죠. 이럴 때 평균 집재거리가 얼마냐. 그러니까 임도 밀도 문제는 공식 두 가지를 같이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공식만 알고 있으면 문제가 풀리지가 않죠. 두 가지 다 공식을 연계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답을 보시면 임도 밀도는 이제 첫 번째 공식은 총 면적분의 연장 길이니까
답이 20이죠. 그쵸? 그래서 임도 밀도 20을 구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평균 집재거리가 얼마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집재거리 공식은 임도 밀도를 알고 있으면 임도 밀도분의 임도 효율 개수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0.5kg다.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임도 밀도 문제가 해마다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요.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잘 못 맞춘다 이런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쉬운 문제 같으면 잘 내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공식 2개를 연계해서 알고 있을 때 이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그만큼 자주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정리를 해두세요. 올해 언젠가 한번 나오겠죠. 1회든 2회든 3회든 올해에도 반드시 이 문제는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매튜의 최적 임도 간격 및 최적 임도 밀도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험에 매튜의 최적 임도 간격 및 최적 임도 밀도 이론을 쓰시오 이렇게 한 번 나온 적이 있었고요. 이게 지금 최근에는 나온 적이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임도 밀도에 대한 부분은 한번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임도 밀도가 높을수록 이제 임도 간격이 좁다는 얘기죠. 임도의 개설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집재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임도비와 집재비 합계가 최소가 되는 임도 밀도를 가장 적정한 임도 밀도로 간주한다. 그래서 매튜는요, 이 공식을 이제 임도 간격은 임도 밀도분의 만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집재 거리는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집재 거리 단방향 집재일 때는 임도 밀도분의 5,000. 그 다음에 평균 집재 거리는 이건 양방향 집재라 그러는데 임도 밀도분의 2,500. 그러니까 임도 간격이 1이면 그렇죠? 이게 1이면 임도 간격이 1이면 두 번째 집재 거리는 2분의 1이고 그렇죠? 세 번째 평균 집재 거리는 4분의 1이다. 이게 바로 매튜의 최적 임도 간격 이론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 아래 이제 연계해서 2번 문제. 임도 간격 집재거리 평균 집재거리의 관계. 위에서 잠깐 설명을 했죠. 임도 간격은 임도와 임도 사이의 거리로 표시를 한다라는 거고요. 니은번. 이 집재거리는 양쪽의 임도에서 서로 집재 작업이 실행되므로 평지림의 경우 임도 간격의 2분의 1이다. 그래서 집재거리는 임도 간격의 2분의 1이다. 그 다음에 평균 집재거리는 그쵸? 임도 간격이 얼마죠? 4분의 1이 된다. 네, 앞에서 설명드린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매튜의 임도 간격에 대한 임도 밀도 부분을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차도 기럽게 엽도랑. 자, 이것도 이제 최근에 안 나와서 그렇지 전에는 단골 손님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2013, 14, 15 이렇게 매년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차도 유효 너비라 그러고요. 기럽게 엽도랑을 제외한 임도의 유효 너비를 우리는 차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간선이나 지선 임도는 3m 정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작업 임도는 2.5에서 3m. 그 다음에 배양 곡선지는 6m 이상을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차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기럽게 엽도랑을 제외한 임도의 유효 너비로 간선, 지선 임도는 3m, 작업 임도는 2.5에서 3m, 배양지 곡선은 6m 이상으로 설치한다. 이렇게 써야 정답이 되는 거죠. 네. 두 번째, 기럽게. 차도에 접속되어 구조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된 부분으로 설치 목적은 차량 주행 시 시거 확보, 보행자의 통행 및 대피 목적으로 설치한다. 자, 그 다음에 간선 지선은 0.5에서 1m, 작업 임도는 0.5m의 크기로 기럽게를 설치한다. 네, 그 다음에 엽도랑 노면이나 흙깎이, 비탈면의 물을 모아서 배수하기 위해서 임도 기럽게에 따라서 기럽게 옆에다가 엽도랑을 하는 거죠. 종단으로 설치하는 배수 시설이다. 그러니까 엽도랑은 물이
흘러나가도록 하는 배수 시설입니다. 그래서 약 30cm 내외로 하고요. 암석 구간이나 긴 절토사면은 L자형으로 한다. 그 밑에 보시면 옆도랑의 형태가 있죠. 네, 7번 문제. 자, 흙수로는 그냥 일반적으로 V자형, 사다리꼴, 사다리꼴 소단, 활꼴 이런 형태로 할 수 있고요. 콘크리트 수로는 U자형 콘크리트 블록은 시공이 용이하고 시공비도 저렴하고 측압에 대한 정향성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많이 설치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니은자형, L자형이라 그러죠. 니은이 아니고 L자형 콘크리트 블록은 급준한 임도에 유리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럽개를 겸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위에 옆도랑에 보시면 암석 구간이나 긴 절토사면은 L자형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L자형이 급준한 임도에 유리하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두세요. 그래서 차도와 기럽개와 옆도랑의 정의, 그 다음에 크기 이거 한번 정리를 해두시고요. 옆도랑의 형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흙수로 또는 콘크리트 수로별로 모양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도는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8번. 임도의 절토, 성토면에 시설하는 소단의 역할을 쓰시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소단의 역할을 쓰시오. 이렇게요. 네. 자, 소단이라는 건 이렇게 우리가 경사지가 있으면, 그렇죠? 경사지 사이에다가 이렇게 소단을 설치하는 거죠. 네. 이 부분이 소단이에요. 그래서 이 경사가 급격하게 이루어질 때 중간에 한번 끊어주는 부분을 우리는 소단이라고 합니다. 자, 유수의 흐름을 완화시켜 절토, 성토면을 침식으로부터 보호한다. 그렇죠? 물이 이렇게 막 흘러가는데 여기다가 소단을 하나 설치하고 배수로를 뚫어주면, 그렇죠? 물이 밑으로 쓸려가지 않으니까 그만큼 경사면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낙석이나 다른 이탈물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안정성을 향상시킨다. 그렇죠? 사면을 여러 부분으로 분리하여 보행자나 운전자의 심적 안정을 높여준다. 경사가 너무 가파르면 불안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소단이 있으면 그 소단 때문에 좀 안정감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4번. 소단에 배수구를 두어 절토, 성토 사면의 지하수 배출 능력을 향상시킨다. 앞에서 설명했고요. 사면 보호공사 시 작업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소단의 역할 3가지를 쓰시오. 또는 4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됩니다. 2019년도 3회차에 소단의 역할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단이 경사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부분인지를 알고 있다 그러면 생각나는 대로 풀어서 한 줄 한 줄 써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임도 선형 설계 시 고려사항 또는 제약 요소를 쓰시오. 자, 이것도 이제 3년 동안 나오지는 않았지만 옛날에는 가끔 나오는데요. 앞에 보시면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임도 설계 시 또는 계획 시 고려사항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조금 다르죠. 임도 선형. 그쵸? 임도의 선형을 설계할 때 고려사항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선형 설계 시 고려사항은 지형 및 지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종단 선형과 평면 선형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교통상의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선형의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려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약요소죠. 제약요소. 자, 선형 설계할 때 제약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로 자연 환경을 보존해야 되고 국토 보존상의 제약이 따르고 시공사항이 제약에 따른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지질, 기형, 지물 등에 의한 제약이 있을 수 있고요. 사업비나 유지관리비 등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선형 설계를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 다음 10번 노면 재료 3가지를 쓰시오. 자, 시험에 주로 이제 나오는 게 3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오는 것보다는요. 노면 재료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사도에 대해서 쓰시오. 그쵸? 토사니까 흙길이죠. 흙길. 그래서 노면이 토사, 점토하고 모래가 1대3으로 구성된 도로를 우리는 토사도라고 하고요. 두 번째 사리도가 있습니다. 자갈길. 그렇죠? 네. 사리도는 자갈길이에요. 노상에 자갈을 깔고 점토나 토사를 덮어서 롤로로
전합한 도로를 우리가 사리도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쇠석도, 이거는 부순 돌이죠. 쇠석, 부순 돌길. 네, 그래서 부순 돌길이 서로 맞물려서 죄는 힘과 결합력에 의해서 단단한 노면을 만드는 것. 이게 쇠석도예요. 그래서 노면은, 우리 인도의 노면은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 노면 재료가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자, 시험에 나온 게 이제 요 밑에 있는 11번 이제 쇠석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쇠석도의 단계별 공정을 쓰시오. 자, 쇠석도를 만드는 단계별 공정 첫 번째, 노상의 표면을 평활하게 다듬고요. 두 번째는 평활하게 다듬은 표면 위에다가 큰 쇠석을 펴서 먼저 깝니다. 그 다음에 큰 쇠석을 깐 위에 튼막이용 작은 쇠석을 깔아요. 그러니까 큰 쇠석 먼저 깔고 작은 쇠석 먼저 깔고 또 그 다음에 더 가는 모래, 실트, 점토 등의 혼합물을 덮어준다. 그렇죠? 그래서 네 번째는 진동 롤러로 전압해서 누른다는 얘기죠. 눌러서 튼막이용 재료를 쇠석 사이에 압입시킨다. 자, 마지막으로 물을 뿌리면서 쇠석이 완전히 조일 때까지 눌러준다. 전압한다. 그래서 쇠석도의 단계별 공정을 쓰시오. 이렇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건요. 2019년도 2회차에 뭐가 나왔냐면 이 부분이 나왔어요. 쇠석도 중에서도 교통체 먹해돔도와 수체 먹해돔도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쇠석도는 부순돌로 만든 도로라 그랬죠. 그래서 교통체 먹해돔도는 쇠석이 교통과 강으로 다져진 도로예요. 이 쇠석이 눌려지고 다져진 도로를 우리는 그냥 교통체 먹해돔도라고 하고요. 수체 먹해돔도는 쇠석의 틈 사이에 뭘러요? 석분. 그쵸? 예, 석분을 물로 삼투시켜서 롤러로 다져진 도로를 우리는 수체 먹해돔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는 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교통체 먹해돔도와 수체 먹해돔도에 대해서 쓰시오. 자, 밑에 있는 역청 먹해돔도는 쇠석을 타르나 아스팔트로 결합시킨 거를 우리는 역청 먹해돔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쇠석을 시멘트로 결합을 시키면, 그쵸? 시멘트 먹해돔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실 때 그냥 교통체는 아무것도 안 섞는 거, 쇠석만 가지고 다지는 거, 그쵸? 수체는 석분을 넣는 거, 역청은 타르나 아스팔트로 하는 거, 시멘트는 그쵸? 시멘트로 결합시킨 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 놓으세요. 네. 자, 다음 문제. 종단선형. 자, 첫 번째 종단 물매, 기울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물매를 기울기라고 합니다. 길 중심선의 수평면에 대한 기울기를 우리는 물매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은 있었고요. 주로 나오게 되면 설계 속도에 대한 일반 지형의 종단 기울기를 쓰시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계 속도가 40이면 일반 지형일 경우 7% 이하로 하고요. 설계 속도가 30이면 얼마요? 8% 이하로 하고, 설계 속도가 20 이하면 9% 이하로 종단 기울기를 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13번. 임도에서 완화 구간을 설치하는 이유를 쓰시오. 이게 2018년도 3회째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도에서 완화 구간을 왜 설치해야 되느냐? 이 얘기는 첫 번째, 직선부에서 곡선부로 옮겨지는 곳에 차량 운행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운행 차량의 동요를 조금 경감해준다. 네, 이러고요. 세 번째는 차량의 주행을 원활하게 해준다. 그래서 완화 구간이라는 거는 직선부에서 이렇게 곡선부로 옮겨질 때 조금 더 차폭을 넓혀주는 부분 있죠. 네, 그 부분을 우리는 완화 구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완화 구간이 왜 필요한지 이유를 물어본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자, 14번 양각기폭, 그 다음에 경사도 문제. 자, 이 문제도 우리 인도공학 쪽에서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골 문제입니다. 자, 별로 많고요. 최근에도 2019년도에도 한번, 2020년도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올해 또 한 번은 반드시 나올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 문제는 크게 보면 어떨 때는 경사도를 물어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양각기 폭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의 본질은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실거리를 구할 때는 이제 경사도와 등고선 간격을 알려주면 곱하기 100 하면 실거리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경사도는 실거리 분의 등고선 간격을 하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경사도 % 경사가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양각기폭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도 위에 자를 놓고 측정한 그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지도의 축적 분모수분의 실거리를 축적 분모수로 나누면 그 양각기폭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거리 공식, 두 번째 경사도 공식, 세 번째 양각기폭 공식, 요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만 이 문제가 풀립니다. 우리 아까 좀 전에 앞에서 인도, 밀도도 두 가지 공식을 알고 있어야만 풀렸죠. 네, 이 문제도 두 개 내지 세 개의 공식을 다 알고 있어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문제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25,000 축적이 25,000분의 1 축적에서 양각기 폭이 5mm예요. 그러니까 25,000분의 1 지도상에 그쵸? 지도를 측정하는 자를 거리를 재봤더니 5mm였다 이런 얘기죠. 이럴 때 높이차는 10이다. 높이차라는 건 등고선이죠. 네. 등고선이 10이다. 일 경우에 경사도가 얼마냐? 자, 이번에 물어본 거는 뭐죠? 2번 경사도 문제네. 그쵸? 이 문제는 우선 우리가 이 경사도를 구하려면 경사도의 공식을 보면요. 실거리분의 등고선 간격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등고선 간격만 알려주고 실거리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실거리를 먼저 구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양각기 폭은 알고 있으니까 먼저 양각기 폭 공식을 먼저 적용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 양각기 폭이 5mm예요. 그쵸? 그럼 0.005m죠. 근데 축적은 알고 있죠. 축적은 25,000분의 실거리. 이제 실거리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25,000 곱하기 0.005 이렇게 하면 실거리는 125로 구해지죠. 자, 이제 실거리를 알았다면 경사도를 구할 수 있죠. 경사도 공식을 보시면 실거리분의 등고선 간격이죠. 등고선 간격은 10이고요. 실거리가 125입니다. 자, 125분의 10 하면 경사도는 8%가 나오죠. 네, 이렇게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 세 개를 다 알고 있어야 그렇죠?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겁니다.